네, 음, 공부 잘 하고 있습니까? 예, 공부는 잘 안 되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 잘 될 것 같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되니까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매번 반복하면 돼요. 여기 사장님은 안 나오신가요? 나오시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으나 보다. 자, 어,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올달 과정에 첫 번째, 두 번째 저하고 뭐가 진하게 했습니까? 감정평가 진하게 했었죠? 예, 감정평가 뭘 했는가 모릅니까? 감정평가 5, 6월 달 과정에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감정평가 진하게 했잖아요. 감정평가 여러 번 하니까 아주 진하게 했고 오늘은 총론 빨리 진행하고 그다음에 경제론 일부까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책 1페이지 갑시다. 1페이지. 1페이지 가볼게요. 자, 총론에서는 한 세 문제 내지 네 문제 나오면 다 맞춰야 되는데 총론 작동을 안 되게 해버렸네. 된다. 자, 총론 갈게요. 총론은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에게 체계란 게 있고, 부동산의 개념이 있고,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특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체계, 요 체계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험은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가끔씩 시험에 출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체계에서는 정의, 성격, 연구 대상, 부동산의 분류 뭐 이 정도 보고 가면 되는데 제 생각에서는 요 부동산의 분류 이게 올해는 시험에 출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주 출제하지 않는 파트입니다. 그럼 1페이지에 체계에서 부동산학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활동의 능률학 쭉 나왔잖아요. 뭐 그거 한번 읽어보면 돼요. 이제 보자고요. 체계. 그럼 부동산학의 정의 나왔는데 이 정의는 이렇게 돼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이 말 네 번인가 출제했는데 한 번도 틀리지 않게 출제해요. 틀리면 안 만든다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을 말한다. 이게 김영진 교수란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김영진 교수를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분은 강주분입니다. 강주분. 그러니까 강주분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학을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했습니다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의 아버지, 부동산학 박사 1호. 그분이 이제 일본 가서 공부를 해왔어요. 부동산학을 1970년대입니다. 부동산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그분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일본 사람들이 부동산학을 법경기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분도 우리나라 돌아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법경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분이 이렇게 정의한 거고, 그분이 부동산학의 아버지니까 그분을 우대하는 측면에서 이 지문이 우리 시험에서 한 네 번 나왔던 겁니다. 틀리면 안 맞으니까,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이 종합 응용과학이 부동산학의 성격인데, 부동산학의 성격이 이제 몇 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종합과 응용과학 쭉 나오거든요. 부동산 성격 요거 네 가지. 요걸 외울 필요 없고, 부동산의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거 요거 하시면 돼요. 부동산학은 추상적 학문이 아니고 순수과학이 아니고 자연과학이 아니고 가상적 학문이 아니다. 제가 앞머리 따서 추순자가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추순자가 아니다. 특히 요 순수과학과 자연과학 순자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어떻게 물어보냐면 자,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있는데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다.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이렇게. 응용과학과 순수과학이 있는데 부동산은 응용과학입니까? 예, 응용과학입니다. 순수과학 아닙니다. 그래요. 철학 같은 게 순수과학입니다. 근데 부동산학 이거 배우다 보면 부동산학은 우리가 좀 이따 경제론 배울 건데 그 경제학을 부동산학에 응용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합니다. 응용과학, 사회과학의 뜻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추순자가 아니다 이걸로 끝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부동산의 성격 보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까? 자연과학입니까? 그러면 사회과학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고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입니까? 순수과학입니까? 응용과학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돼. 이제 이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1번 정의, 2번 성격 이미 출제한 적이 있고 성격을 더 많이 출제했어요. 네. 부동산학의 3대 측면, 3대 측면이 뭡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랬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3대 측면이 뭔가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은 부동산학은 또는 부동산은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합니다. 복합 개념. 자, 그렇게 됐고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우리가 부동산 자체를 연구한다 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부동산학은 부동산 자체를 연구한다. 그게 아니고 부동산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연구한다. 그걸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투자 활동 배우잖아요. 부동산 감정 평가 배우잖아요. 우리가. 그게 연구 대상입니다. 그럼 활동과 현상이지 부동산 자체가 아니다. 26회 때 그냥 지문 나왔던 겁니다. 부동산 활동은
주체가 인간이고, 근데 굳이 따지면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세다. 공적 주체는 국가. 예전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적 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적 주체. 그래서 조합을 줬죠. 조합. 재건축 조합 이렇게 줬다고. 조합이 공적 주체냐 사적 주체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은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사적 주체 이렇게. 요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부동산 활동을 구분하면 공적 주체가 하는 공적 부분, 우리 개인들이 하는 사적 부분이 있는데, 요 민간은 사적 부분을 민간이라고 하는데, 민간은 효율성을 추구한다. 이거 하시면 돼. 이렇게. 자, 이제 대상 이렇게 나왔고, 부동산 활동의 속성인데, 이 부동산 속성은 이런 뜻이잖아요. 부동산 활동이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성질. 그러면 부동산 사고 파는 게 부동산 활동이란 말이에요. 부동산 활동하는 때는 윤리적으로 하세요. 윤리성. 부동산 활동은 대부분이 전문가들이 합니다. 중개사가 전문가잖아요. 전문성. 그다음에 부동산은 물건이니까 대물 활동. 사람끼리 하니까 대인 활동. 이런 식으로 출제한단 말이에요.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지 대인 활동은 아니다. 이렇게. 그럼 틀린 말이죠. 요거는 부동산 활동의 속의 성질이라는 성질. 예? 그러면 중개 활동, 거래 활동, 그게 부동산 활동이잖아요. 그러면 중개 활동할 때 윤리적으로 해라. 사기치지 말아라. 이제 전문성, 그다음에 대인 활동, 대물 활동. 대물 활동은 부동산이 물건이니까 물건을 대상으로 한 대물 활동. 부동산은 사람끼리 사고 파니까 대인 활동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임장 활동. 부동산은 못 움직이는 부동성 때문에 현장에 임하라. 부동산 활동할 때는 반드시 임장 활동하잖아요. 네? 부동산은 공간이다. 공간 활동. 부동산은 사고 팔 때, 부동산 투자할 때 장기적으로 잘 생각해라. 장기적으로. 요거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내죠.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윤리적으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윤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 대인 활동 아니다. 그럼 틀린 말. 임장 활동인데 부증성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인데 부증성 때문에 임장 활동이다. 뭡니까? X입니까? X. 부증성 때문에가 아니라 부동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자, 기출지문을 볼까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지 대인 활동은 아니다. 그럼 OX, X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부동산 현상을 공부하잖아요. 현상. 경기 변동 현상 배우고 수요 공급이 그게 다 현상이잖아요. 집가구 현상. 그러니까 부동산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지 부동산 자체가 아니다. 연구 분야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접근 방법도 지금 볼 필요 없고 요거 제가 책에서는 이 부분이 올해 시험에 출제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요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각종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 한 번도 안 봤는데 다음 주 제가 그동안 다른 학원에서 뭐 했던 모의고사를 제가 갖다 드릴 텐데 제가 갖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노트북을 3개를 쓰다 보니까 여기서 집에서 작업하다가 또 학원 가서 작업하다가 바탕화면에다 뭘 깔아놨는데 안 가져와서 지금 못 주고 있는 거 있는데 제가 다음 주는 모의고사 시험지를 한번 갖다 줘보고 그럴 테니까 그러면 각종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면 이거 잘 냅니다. 좀 올해는 이거 출제하지 않을까 그래요. 여러분은 이거 다 지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 못했으면 시험 볼 때까지 기억하시면 되니까. 자, 볼게요. 일단 이렇게 나눈다 했잖아요. 부동산업이 이렇게 나오면 오늘 다 해봐요. 한번. 오늘 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부동산업을 분류할 때 소분류, 세분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부동산업은 2개로 나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하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나눈다. 오늘은 이것만 하라고 이것만. 그 다음에 내일은 토요일이잖아요. 또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공부하면 잘 될 것 같아. 예, 그죠? 절에 갔다 와서면. 그럼 내일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또 2개로 나눠지는 거야. 임대업하고 개발 공급업하고. 그럼 내일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임대업하고 개발 공급업하고. 예?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부동산 관리업하고 중개자문 및 감정평가업하고 이렇게. 그럼 내일은 여기, 오늘은 여기, 내일은 여기. 그다음에 일요일 날은 쉬고 여기 하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월요일 날도 쉬죠. 월요일 날은 이거 하면 되잖아. 월요일 날은 이거 하시면 되네. 임대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도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이렇게. 그다음에 관리업이 이 칸이 적네요. 관리업은 기타는 없어요. 기타는 없고 관리업은 주거용, 비주거용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답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출제하냐면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래요. 그럼 여기 있는 것은 전부 다 부동산업입니다. 그러면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답이 됐어요.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인데 관리업에 와서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없다는 거.
자, 중개자문 및 감정평가업은 세 개로 나누는데 중개사가 되면 대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 대리업이 있고 투자자문업이 있고 감정평가업이 있고 이렇게. 예? 이게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을 분류한 겁니다. 자, 다음 중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줬어요.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래서 뭘 줬냐면 투자 금융업을 줬어요. 투자 및 금융업. 이걸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 투자 금융업은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저는 다 끝났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요령도 알려드렸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책이 끝났습니다. 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최근에 10년 동안 7번 나왔던 거, 그것은 이제 개념이죠. 개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부동산학 개론 시험 목차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개념부터. 근데 앞에 했던 것이 가끔씩 나올지 정식 목차는 여기서부터 나와요.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학 개론은 목차를 줬거든. 여기서 출제한다고. 그럼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오지 앞에 책에 이 부분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책에는 시험에 출제하고 있죠. 자, 개념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분산이 나오면 돼요. 이게.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게 무슨 말인가? 복합 두 개 이상이 결합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경기, 부동산학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배우는데 지금 민법 시간이 아니잖아요.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과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는 모든 게 복합 개념을 이루어져요.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럼 복합 개념이 뭐냐?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을 다 결합했다. 이걸 복합 개념 부동산. 그러니까 복합 개념 부동산이 나오면 비교 대상은 복합 부동산.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그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 부동산이 어떻게 다른가? 무조건 법경기가 나오면 복합 개념. 그리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체계화했다. 짬뽕이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짬뽕이 있다.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OX, X. 법경기가 나오면 복합 개념. 그 복합 부동산은 이렇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으면 법적으로는 부동산이 두 개야. 토지도 부동산, 건물도 부동산. 법적으로는 부동산이 두 개인데 부동산 거래할 때, 사고 팔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사고 파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묶어서 사고 판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동산 이용, 거래할 때 이 토지 건물 하나로 보겠다. 마치 하나로 보겠다. 그게 복합 부동산. 최근에 27회 때가 냅니다. 이거. 뭐 그냥 쉽잖아요. 이거는. 그런 복합 부동산은 부동산 이용 거래 활동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개념.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 나오면 그럼 복합 부동산이고 그다음에 법경기가 나오면 보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그럼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뭔가를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여기 박스, 이 박스가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이 나오고 법률적 개념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나누고 그다음에 경제적 개념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술적 개념 내지는 물리적 개념이 나오고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경제적 개념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 경제적 개념은 이런 뜻입니다. 토지를, 건물을, 부동산을 경제학적 의미를 부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뜻인데 그건 필요 없고 무조건 이렇게 5가지가 나와줘야 돼요. 예? 그럼 경제적 개념 부동산은 이 5가지를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으면 돼요. 작년에 이게 답이 됐었죠. 작년에 이렇게 했잖아요. 부동산은 저는 생산 요소와 자산의 성격은 같지만 소비재의 성격은 같지 않는다. OX? X. X잖아요. 지금 한 말이 22회 때 냈었어요. 22회 때 내고 똑같은 지문을 또 작년에 냈습니다. 22회 때는 이렇게 냈어. 토지는 생산 요소의 성격이지만 소비재의 성격은 아니다. 이렇게 했다고. 똑같은 말을 준 거야. 11년 만에. 그럼 기술적 개념, 다른 말로 물리적이라 하는데 요즘은 기술적이라는 말도 편하지만 물리적이라는 말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술적과 물리적은 똑같아요. 기술적, 물리적이는 무슨 뜻이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무등산 국립공원을 눈으로 보이는 대로 무등산 국립공원이 토지야, 부동산이야. 그러면 무등산 국립공원을 경제적 의미를 두지 말고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하자. 무등산 국립공원은 자연이잖아요. 자연. 그다음에 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이걸 앞물에 따라서 공자유한이라고 외운다고. 공자유한 이렇게
공자, 위안 이렇게 외워요. 그러면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은 요 타이틀만 알면 돼. 일단 타이틀만. 이제 법률적 개념으로 올라가 봐요. 시험은 법률적 개념이 가장 잘 내고, 그러면 이 복합 개념 부동산에서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 것은 자기 집 찾아가는 거. 자기 집.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산 요소는, 생산재는 법률적 개념이냐 경제적 개념이냐. 자기 집 찾아가는 게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요 복합 개념 부동산이 10번 나오면 7번은 자기 집 찾아가는 거라고. 그럼 요 정착물 나왔네요. 그럼 정착물은 경제적 개념입니까? 아니요. 법률적 개념이다. 이거 집 찾아가는 거. 그다음에 정착물은 기술적 개념인가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이제 좁은 의미의 부동산, 법률적 개념 부동산은 좁은 의미, 넓은 의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인데 민법 99조 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부동산학에서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런 말 없다고. 민법에서는 부동산이 뭐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없고 민법에서는 그냥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부동산학에서는 이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좁은 의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 가지가 똑같은 거야.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다 똑같은 말이야. 정말 여기다 하나를 추가한다면 좁은 의미는 한자 말로 협의의 부동산.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협의란 말 안 줬습니다. 근데 평가사 시험에서는 협의란 말을 잘 주더라고. 우리 시험은 지금까지도 이제 좁은 의미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다 똑같은 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이 지문 관련해서 최근에 출제했던 거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 맞습니까? 오. 이렇게. 그럼 좁은 의미가 나오면 넓은 의미가 나오겠지. 우리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이거 했잖아요. 원칙 나오면 예외가 나오고 절대적이 나오면 상대적이 나오고 그럼 넓은 의미, 좁은 의미 나왔죠.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렇게. 그럼 좁은 의미가 나왔으면 넓은 의미는 좁은 의미를 당연히 포함시키겠죠. 좁은 의미에다가 요 준부동산이라는 것을 더한 거라고. 준부동산을 다른 말로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인데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인데 의제, 간주란 말은 표현 잘 쓰지 않고 시험에서는 준부동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준부동산은 개념을 잘 내. 개념을. 준부동산. 여기다 제가 준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준부동산 개념을 잘 내는데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 대접을 해주는 거야. 대접. 부동산처럼 해준다. 법에서만. 법률적으로만. 그래서 준부동산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준부동산은 본질은 부동산이 아닌데 여기가 2번이 준부동산이거든요. 자동차가 부동산인가요? 아니죠. 선박, 항공기 부동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동산인데 반지도 동산이고 시계도 동산인데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등기 등록하는 거야. 근데 시계라든지 이 반지는 등기 등록 않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한 동산도 있는 거야. 모든 동산이 아니라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한 동산 등을 부동산에 준해서 처리한다. 그래서 준부동산. 그럼 시험은 준부동산이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한 부동산 등을 말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러면 O인가 X인가 봐봐요.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한 부동산 등을 말한다. OX? X. 부동산이 하면 안 돼. 동산 등을 말한다. 여기 있잖아요. 특정한 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 등은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공장재단, 가업재단, 어업권. 등자니까 더 많이 있어요. 임목 같은 것도. 여기다 이제 넣어보면 임목. 그러면 임목도 준부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3번하고 4번은 준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시험에 출제했던 지문들이야. 그럼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준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준부동산이다. 그 말을 부동산에 준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어업권 준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어업권은 부동산처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상 토지가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민법에 나온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그 뜻이라고. 자, 그러면 이 표 이제 아니 표가 아니라 이 박스 별표 3개짜리고 이 박스 머릿속에 입력하셔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부동산 학과다. 제가 부동산 학과다. 그럼 여러분 이제 부동산학을 정말 공부하는 학생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냐면 토지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고 정착물 자세히 공부하고 자산, 자본, 자본이 부동산과 어떤 관련이 되어 있는가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공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니까 토지가 뭐냐 필요 없어요. 가끔씩 요 정착물로 물어봐. 정착물. 그러니까 요 복합개념 부동산이 완벽하게 정리될 수는 없지만 부동산 학과라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공부할 사항이 많아진다고. 정착물만 별도로 공부하고 생산재, 뭐 소비재, 자산, 자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연, 공간, 위치,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근데 우리 시험은 자연이 뭐냐?
위치가 뭐냐, 환경이 뭐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위치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물어본 적 있습니다. 20년 전에. 요즘은 안 물어보니까 필요 없어요. 가끔씩 공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별도로 공부할 게 두 가지가 나와요. 정착물하고 공간에 대해서. 예전에는 공간이 좀 냈는데 요즘은 공간이 잘 안 나오고 정착물은 내요. 작년에 분산학 개론 1번 문제가 정착물이었어요. 정착물. 그럼 이제 정착물만 공부하면 그냥 공간 쪽으로 별도로 공부하고 그러면 이게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착물하고 공간에 대한 공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박스 구별하는 거 여기 가장 중요. 자, 정착물은 경제적입니까? 아니요. 법률적인데요. 그러면 공장재단 강업재단을 줘요. 공장재단 강업재단 주면서 자기 집 찾아가라 말이에요. 공장재단은 강업재단 집 찾아가라면 법률적.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법률적인데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런 식으로. 자, 준부동산 관련된 지문을 볼 건데 준부동산 관련된 지문. 자, 책에 없는 것도 있으니까 뭐 책에 그냥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책에는 준부동산 관련된 지문은 지금 없어요. 준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낸다고. 그럼 준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이다. OX, X 법률적 개념이다. 그냥 쓰지 않아도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건 됐으니까 꼭 필요한 거면 제가 말할 테니까요. 2번 준부동산은 강의 분산이다. 준부동산은 강의 분산이다. 맞습니까? 네, 맞지. 그러면 준부동산은 협의의 분산이다. 그러면 올까 X일까? X가 되는 거지. X. 어? 자, 3번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OX? O.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준부동산이니까 법률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출제한단 말이에요. 쓰고 싶은 생각이 들 건데 쓸 필요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 밑에 기출 여러분 책에 있는 거죠. 기출은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방법 갖춤으로써 부동산의 준하에 취급되는 특정한 동산 등을 말한다. 됐지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자는 경제적 개념이고 자연 공간 위치는 기술적 내지 물리적 개념이다. 맞나요? 맞죠? 맞잖아요, 이거. 여기서 얘는 지금 30회 때 나왔는데 요거는 30회 때 지문 낸 게 아니라 30회 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박스 줬어요. 이렇게 박스 주고 이 중에서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으로 구분해 보십시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의미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 기출 문제가 답이에요. 기출이 답이다 그러거든. 기출이 답이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밑으로 올수록 공부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나가는 학원 중에서 실력이 가장 떨어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데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괜찮아요. 다른 학원들은 실력이 업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공부한 게 아니라 학원에서 공부를 많이 시킨다니까요. 제가 봐요. 월요일 날 오전 수업을 했고 오후 수업을 하고 야간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오후에 또 수업을 하잖아요. 별도로. 화요일 날 하고는 토요일 날 해요. 화요일 날 하고는 이게 오전하고 그 오전 수업생 여러분 이제 오전 수험생들이 오후에 2시 끝나고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끝나고 밥 먹고 1시간 후에 그러면 3시부터 해서 5시나 5시 반까지 또 수업한단 말이에요. 별도로. 근데 이제 화요일 날은 내가 나갈 학원만 볼게요. 월요일 날 학원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화요일 날 학원은 그 오후에 하는 것을 토요일 날 해요. 토요일 날. 몰아세요. 이렇게 몰아서. 그다음에 수요일 날 하고는 특강을 2일을 아주 진하게 했어요. 이틀을 모아서 이틀을 그렇게 했죠. 목요일 날은 어제도 또 오후까지 내가 하고 있어. 오후 5시 반까지 하고 있어요. 네? 그럼 그 학생들 봐봐요. 여러분보다 공부를 3배 더 나요. 3배. 그러니까 3배가 아니라 3번 더 돌아가는 거야. 3번. 3, 4월에 하죠. 5, 6월에 하죠. 7, 8월 때 하거든. 그러니까 목요일 날 학원 같은 경우는 아예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는 오후에 계속 수업을 하는 거야. 강사 입장에서는 2시까지 수업을 하고 밥 먹고 1시간 후에 학생들하고 3시부터 해서 5시 반까지 계속 수업하는 거야. 그러면 4개월 동안, 아니 6개월 동안 하잖아요. 그럼 3, 4월에 한 바퀴 돌고 5, 6월 달 또 한 바퀴 돌고 7, 8월 또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3번 더 듣는 거야. 이런 곳을. 그러니까 여러분보다는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합격률은 약간 떨어져 우리가. 지방으로 가면. 그러나 합격률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죠. 그 학원이 합격률이 50%인데 여기는 20%나 그렇진 않아요.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그다음에 여러분 또 머리가 좋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하다가 그런 게 나왔냐면 기출문제가 답이에요. 기출문제 2주를 계속 보는 거야. 기출문제 지금 다 받으셨죠? 이렇게 구입하셨죠? 제가 오늘 기출문제 몇 문제 가졌는데 제가 책을 안 가져가서 페이지 수를 기 못하고 이제 몇 문제 볼게요. 이렇게 중간에 단원 끝나면 자 이제 정착물 볼게요. 정착물. 이제 정착물 제가 설명할 건데 올해는 정착물이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정착물
책은 몇 페이지입니까? 책은 3페이지. 3페이지 가운데쯤이 정착물인데 작년에는 정착물에서 어디서까지 시험에 나왔냐면 그 정착물의 1번 항구적 고정적 나왔죠? 그 밑에 별표 나왔죠? 별표 거기까지 끝이었어요. 정착물이. 그러니까 정착물이 여기 지금 우리 책 보면 3페이지부터 해서 4페이지까지 정착물인데 근데 작년에 시험은 정착물이 거기 3페이지 정착물 1번, 2번 여기서 끝났다니까요. 작년에 이렇게 했어요. 다음 중 정착물이 아닌 것 그랬거든. 그럼 정착물이 아닌 것 중에서 임시적, 일시적 부착, 가식 중에 수목 나왔죠. 그게 답이었어요. 그게 분산의 결혼 1번 문제였습니다. 이게 자 그럼 7번 봅시다. 자 정착물은 정착물, 정착에 있는 물건이야.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뭐 강주에서 지금 30년 살고 있다. 나는 강주에 정착이 있다. 맞잖아요.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을 따라서 전라남도 무안군 쪽에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후회하고 어머니도 후회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서울에서 사는 거 제가 다 기억나거든요. 기억나고 그런데 아버님이 서울 재산 다 처분하고 고향으로 내려오셨어요. 네? 근데 아버지는 속으로만 생각했겠지. 근데 아버지는 말 안 하시다가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 그때 내가 잘못 선택한다. 근데 어머니는 자꾸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 내 말 안 들어가고 이렇게 고생하고 산다. 그래서 농사 지었으니까 그랬던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어디서 정착했어요? 전라남도에서 정착했잖아요. 그게 정착입니다. 그러니까 정착은 정착한 물건이요. 정착의 물건. 그럼 정착은 물건인데 개념이 이런 거야. 정착물은 토지 정착물이라면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그래. 그러면 임시적,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작년 시험 문제라고. 다음 쪽 정착물이 아닌 거. 그럼 임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은 정착물 아니요. 그러면 신문 가판대,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오랫동안 있어봐야 2년 있다고. 2년. 그러니까 임시적이죠. 그다음에 가식 중인 수목. 가식 중인 수목에서 요 가식. 가식 중인 수목에서 요 가가 가짜 할 때 가짜가 아니라 임시 가짜예요. 임시 가짜. 가 건물은 가짜 건물이 아니라 임시 건물이란 말이에요. 요 가식 중인 수목이 요 임시니까 항구적 의도가 없죠. 여기 답이었어요. 이렇게 신문 가판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착물이 아닌 거죠. 임시적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전봇대 같은 것은 뭘까요? 전봇대는 임시적 의도가 아니라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봇대 같은 것은 정착물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정착물의 개념은 끝났는데 그 정착물의 개념 그 책 보면 정착물에서 1번, 2번이 끝났단 말이에요. 1번, 2번. 그럼 정착물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것은 작년에는 그 2번, 이제 두 번째 그 별표에서 답이 됐고 작년에 여기서 두 줄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정착물이 그동안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것은 2번. 토지 정착물은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이 있다. 요걸 가장 시험에 잘 낸단 말이에요. 요거. 자, 그러면 아직 안 배웠지만 그동안 우리 시험에서 5번인가 나왔던 지문을 제가 할게요. 토지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이 있다. OX? 그거 5번 냈단 말이에요. 그거. 그래서 그걸 좀 볼게요. 지금부터. 자, 이제 그림 볼 건데 여러분 그림 그릴 필요 없어요. 여기 제가 순서를 약간 바꿔서 책을 한 장 넘기면 자, 그림 그리라고. 그림 그리라고 그 그림이라고 써놨잖아요. 그 그림을 제가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보시라고요. 자, 컴퓨터 활용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그림을 그린다는 했는데 좋은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보자고요. 자, 그림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다가 이제 건물 짓기 위해서 여기 상가나 주택 같은 건물 짓기 위해서 이게 원래 밭이었습니다. 밭. 그럼 이 밭에다가 바로 건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물 짓기 위해서 뭐 콘크리트 아니에요. 콘크리트 이렇게 포장하잖아. 포장을 했어 이렇게. 포장. 그리고 건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담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토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 이 포장한 지가 50년. 건물 지은 지가 50년. 이 울타리 담장 만든 지가 50년 됐어요. 그러면 지금 토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세 가지가 붙어 있죠? 세 가지가 다 50년 됐습니다. 그럼 정착물 몇 개입니까? 3개. 3개. 포장, 돌담, 건물 다 정착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당에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정착물. 그리고 이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물이 흘러가다가 마당으로 막 물이 범람하니까 그래서 수로 만들어서 수로. 인공적인 수로. 여기 이제 인공적인 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지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몇 가지가 붙어놨냐면 50년 전에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이 5가지는 다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 정착물이라고. 그럼 이제 정착물이 이제 번호 붙여볼게요. 1번 건물 정착물.
건물은 정착물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건물이라고 나온 적도 있고 주택이라고 나온 적도 있고 상가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면 건물은 주택은 상가는 정착물입니까? 그러면 네, 정착물입니다.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포장했어. 포장. 포장. 그럼 포장은 정착물입니까? 정착물. 세 번째 돌담, 담장, 울타리 정착물입니까? 정착물. 네 번째 나무. 나무는 수목이잖아. 수목. 나무 나올 수도 있고 수목 나올 수도 있고. 우리말은 무슨 말이래요? 나무가 우리말이잖아요. 수목은 한자 말이고. 그다음에 국어. 국어. 그러면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5개가 달라붙었죠? 이게 정착물이야. 이게 정착물. 그런데 이 정착물인데 이 정착물을 학문적으로 구분한다는 거야. 빨간색이 하나 있고 나머지 색깔 다 똑같죠. 그럼 정착물은 이게 토지 정착물은 빨간색 정착물과 여기 뭐 황토색 정착물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빨간색 정착물은 건물은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하고 별개야. 토지하고 별개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집 식구가 아니라 다른 집 사람이야. 그런 개념이라고. 그러면 토지 정착물인데 토지 정착물 구분해 볼게요. 토지 정착물의 구분. 여기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다. 5번 나왔으니까. 토지 정착물은 어떻게 구분되냐가 독립 정착물하고. 이 독립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된다. 그게 이제 건물이라고. 그다음에 나머지 2번부터 해서 5번까지는 정착물인데 종속 정착물. 이 종속 정착물도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인데 토지에 종속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아까 제가 이 그림 하기 전에 말했잖아요. 토지 정착물은 저번은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이 있다. 맞습니까? 토지 정착물은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로 구분된다. 요거 5번. 이렇게 내다가 너무 식상이든지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요. 토지 정착물 중에서 독립된 정착물은 없다. 토지 정착물 중에서 토지로부터 독립성 인정되는 독립 정착물은 없다. OX? X.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이 그림을 낸 게 아니라 작년에는 이걸 낸 거죠. 여기 마당 끝에 여기다가 내가 묘목을 심었어요. 이제 다른 밭으로 옮기 심기 위해서 묘목, 어린 나무. 여기 이제 가식중인 수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 가식중인 수목이 정착물인가 아닌가? 정착물이 아니다. 작년에 요걸 낸 거라. 요거. 근데 그동안 시험에 냈던 것은 요걸 잘 낸 게 아니라 요거 구별해 보라고. 토지 정착물을 이렇게 구분하라고. 여기 가장 잘 나왔어요.